슬기로운 구조생활 토목구조 129의 3교시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부재의 1, 2차 긴장력의 영향을 고려하여 최종 모멘트를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추가 긴장제의 영향을 먼저 고려합니다. 1차 긴장제 같은 경우는 전체 부재에 걸쳐서 길이 방향에 걸쳐서 모멘트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문제 풀이에서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적용해서 최종 모멘트를 계산합니다. 변형일치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공획보법을 적용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공획보법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부모멘트부와 정모멘트부를 각각 다음처럼 분리해서 고려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동시에 고려할 경우에는 엄밀하게 모멘트 선도에 관련된 길이 방향의 관계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림처럼 부모멘트는 2차 포물선, 정모멘트는 삼각형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 쉽게 B점의 변형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곰곰이 보시면 공획보법 활용이 훨씬 더 유용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물론 가상일의 정리나 모멘트 면적법 등의 계산을 통해서 B점의 변형을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 1차 긴장제, 즉 P1인 1000kN의 긴장력은 사실 설치 전에 도입된 긴장이기 때문에 2차 모멘트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긴장제에 의한 영향만 고려해서 B점의 부정정력을 계산하게 되면 B점에 작용하는 하중이 다음처럼 계산되면서 2차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림처럼 2차 모멘트의 최대값은 약 정모멘트 900kNm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 긴장제의 영향 1차 모멘트와 2차 모멘트를 합하여 최종 모멘트를 산정하고 최종 모멘트는 다음처럼 정모멘트부에서 2700kNm 그리고 경관 중앙의 부모멘트는 마이너스 1350kNm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최종 모멘트는 추가 긴장제 2차 긴장에 의한 영향뿐만 아니라 설치 전 작용했던 1차 긴장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처럼 정모멘트부는 1차 긴장력 600kNm만큼 정모멘트가 감소하고 반대로 중앙부의 부모멘트는 약 600kNm만큼 증가해서 마이너스 1950kNm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등가 하중을 이용해서 추가 긴장제에 의한 최종 모멘트를 바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1, 2차 모멘트의 구분 없이 바로 최종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간편하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지 않았나,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앞서 변형일치법 계산보다 더 용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향력 등가 하중은 K율 일반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고요. 모멘트 분배법을 활용하게 되면 B점에서의 모멘트는 상향력으로 인해서 2700kNm의 최종 모멘트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등가 하중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중앙부 모멘트, 경관 중앙의 모멘트가 바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과 이를 통해서 전단력도 모멘트도를 도시하고 중앙부 모멘트를 별도로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다음처럼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도시하게 되면 최대 모멘트는 시점에서 11.25m 떨어진 위치에서 발생하게 되고 중앙부에서는 그 최대 모멘트보다 다소 작은 값인 1450km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림처럼 Mmax 값은 11.25m에서 1518.75 부모멘트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앞서 1에서 계산한 변형일치법으로 계산한 결과값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1차 긴장제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서 부재에 발생하는 최종 모멘트를 계산하면 되겠죠. 앞서 계산한 것과 당연히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B점의 정모멘트는 감소하고 중앙부 부모멘트는 증가해서 B점의 모멘트는 2100kNm, 경관 중앙부는 마이너스 1950kNm로 앞서 계산한 변형일치법의 계산 방법과 계산 결과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